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지난 8일 국회에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내용은 단 2문장이었는데 그것도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언급과 판박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날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면서 분배를 무려 12차례 강조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포인트는 기시다 총리가 속한 파벌 굉주회입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에서 총리를 뽑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당내 파벌 간의 밀실합의로 총재를 정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민당에는 크게 7개의 파벌이 있는데 기시다가 속한 파벌이 바로 굉주회입니다. 한자 뜻을 보면 광대한 못이라는 의미입니다. 40여 명으로 구성돼 당내 5위 규모로 작지만 역사는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일본 보수의 시조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적 후계자 이케다 하야토가 1957년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자민당의 공식 명칭은 자유민주당으로 1955년 자유당과 옛 일본민주당이 합쳐져 탄생했는데요. 온건파인 자유당의 주축을 이룬 것이 바로 굉주회 인사들입니다. 참고로 강경보수, 극우민족주의 성향을 띤 일본민주당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기시노부스케,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입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경제재건과 친미외교를 추구한 인물인데요.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힘을 기울인 그의 이념을 이은 굉주회도 온건한 비둘기파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굉주회는 관료 출신 의원들이 많아 정책에는 강점이 있는데 정치력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과거 무사 집단과 대조되는 조정 귀족 집단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기시다가 연설에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미일 동맹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같은 자민당이어도 개헌과 역사 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강경 보수 세력, 즉 호소다파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수적 태도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시다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주변국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주회에서 총리가 나온 것은 약 30년 만인데요. 원래 굉주회로 대표되는 온건 보수가 자민당 주류였다가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굉주회의 분열로 강경 보수가 떠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물론 함께 입각한 3명의 기시다파 장관들, 거기에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이나 무라이 히데키 총리보좌관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일본 정계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정책이 온건한 중도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의 고노다로 전 행정개혁상과 경쟁하는 과정에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내각의 상당수가 아베 측 호소다파 인사로 채워졌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교안보 분야는 전임 아베 스가 정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시다는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면서 대화 의지를 보였지만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미사일 발사 규탄, 납치 문제 해결처럼 아베 시대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제2의 파벌 아소파가 원래 굉주회에서 떨어져 나온 파벌인데 굉주회와 아소파가 다시 합쳐지면서 아베를 뒤로 밀고 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관방장관 인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파벌이기는 하지만 아베의 측근이 아닌 다른 인사가 낙점되면서 아베 전 총리의 심기가 불편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를 하면서 총리로서 한일 관계의 장에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 파벌의 에이스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강경 보수에 둘러싸인 기시다. 이달 말 중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이 안정화할 경우 과연 자신의 정치색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